하이. 저번에 앤드류 루미스 기법을 알려드릴 때 마지막에 제가 다음엔 제가 데포르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데포르메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데포르메라는 말이 변형을 뜻하는 말인데,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좀 아름답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막 미소녀 아니면 지브리 캐릭터, 혹은 조맹님 아시나요? 조맹님이 사진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되게 변형을 줘서 뭔가 아름답게 꾸며내잖아요. 그런 변화들을 이제 데포르메라고 해요. 그래서 데포르메의 정도를 사실에서 얼마나 더 다르게 할지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데포르메를 많이 줬다, 아니면 혹은 적게 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한 번도 적용을 시켜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자주 하던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그런 주제로 내가 요거를 한번 실험해 봐야겠다, 나도 이런 걸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시행착오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이 그림이 진화하는지 한번 같이 실험을 해 봅시다. 그래서 저의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겪으시면서 함께 레벨업을 할 수 있으시게 될 거예요. 바로 가보시죠. 네, 이렇게 그림 그릴 준비가 됐고요. 저의 목표는 이거예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이 데포르메를 시도했을 때 얼마나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성과들을 기반으로 좀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요 데포르메를 어떻게 재밌게 적용시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실험해 볼게요. 우선 참고할 자료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핀터레스트로 어떤 사진을 참고할지 한번 찾아볼게요. 핀터레스트 보면 이런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데포르메가 전신이 다 적용되지만 저는 얼굴 위주로 한번 이 데포르메를 들어가 볼게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사실적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이 사실적인 그림이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돌파구로서 한번 데포르메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진이 좀 적절할까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 이런 거 해볼까요? 심플 이즈 베스트거든.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헤어스타일이 너무 복잡하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을라나요? 제가 그렸던 이미지네요. 그래, 이걸로 하자. 이게 진짜 현실적이잖아요. 어쨌든 저장. 참고해서 그려볼게요. 일단 먼저 사실적으로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작게 먼저 그려볼게요. 제가 평소에 그리던 스타일로 오늘은 힘 빼고 그냥 얌전하게 그려볼게요. 이게 참고용 그림이기 때문에 힘 주고 그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좀 그리기 힘드네요. 이 예쁜 사람을 그리니까 또 쉽지 않군요. 어라? 묘사에 빠지니까 또 이런 형태적 오류가 발생하네요. 머리가 진짜 완전 엉망이 되었네. 이거 약간 최산 느낌도 나고. 지우개 쓰기 싫은데 여긴 쓸 수밖에 없다. 대략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네요. 네, 요런 느낌이죠. 맞아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얘도 데포르메가 좀 들어갔어요. 결론이 이렇네요. 무의식적으로 데포르메가 발현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의식적으로 내 의도적으로 컨트롤할 것이냐, 그게 데포르메의 가장 큰 그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불그스름한 듯한 이 차밍 포인트, 여기 어떻게 보면 그 최산 같은 메이크업 있잖아요. 그런 느낌. 시소 밭, 이 아스라이 부서지는 이 시선, 그리고 광대. 만화 중에 혹시 아앙의 전설이라고 아세요? 제가 네이버에 그냥 어릴 때 검색할 거 없으니까 막 이렇게 검색하다가, 검색도 아니야, 그냥 검색창에 그냥 친 거죠. 칠 게 없으니까 쳤는데 아앙의 전설이라는 게 뜨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만화예요, 만화. 만화인데 뭐지? 이러면서 봤는데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아앙의 전설에 나오는 그 되게 동양적인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서양 기반 만화인데 호주 쪽 만화던가, 니케딜리언 그쪽이 만화 제작사인데, 왜 스펀지밥 만든 회사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동양적인 어떤
여자 캐릭터가 뭔가 너무 섹시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그 캐릭터 특징이 광대가 막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여잔데. 근데 그게 또 은근 섹시하게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인상이 존재하는구나. 이 광대라는 게 잘만 쓰면 섹시함과 연결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 입술 위에 도드라진 이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구만. 제가 이런 미인을 잘 안 그려요, 사실. 미인에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닌가? 그러니까 저의 미적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대중과는. 약간 요런 분위기의 여성이죠, 보면. 네, 요런 분위기. 자, 요렇게 그려졌는데, 이거를 이제 데포르메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살짝 들어갔어요, 이미. 보면 현실과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죠. 이게 들어가실 수밖에 없어. 내 해석이 뭔가. 근데 데포르메를 의식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고양이를 이제 자료로 쓰더라고요. 고양이가 왜 매력적인가? 막 요런 얘기를 하는데, 네, 막 고양이처럼 요렇게 그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다가 이제 눈을 크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이게 실사, 현실에 이 완전 가까운 모습인 거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데포르메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걸 노린 건 아닌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데포르메가 자동으로 들어가진 거야. 그쵸? 들어가지면서 조금 현실과 달라졌다라는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이걸 의도적으로 연출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논해야 되는데, 이 데포름의 정도를 더 농도를 짙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이제 데포르메를 참고하는 어떤 자료들을 얘기할 때 고양이 혹은 아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고양이 보면 어때요? 이렇게 제가 고양이에 대해 잘 모르지만 눈이 이렇게 땡그랗고요. 땡그래. 그리고 코가 이렇게 쬐면하죠. 입이 이렇게 냥 하게 있잖아요. 수염하고 귀가 이렇게 있어. 제가 고양이를 잘 몰라서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식빵 굽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있잖아. 꼬리 요렇게 말고 있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고양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예요? 되게 귀엽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무 귀여워." 막 이러잖아요. 이런 모습을 인간에게 대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 눈 엄청 크고 요 부분 그리고 입과 코가 너무 쬐매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동물의 어떤 귀여운 이 모습을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고요. 보호 본능. 거기다가 미소녀, 역해. 완전 보호 본능의 끝판왕이죠. 보호 본능에다가 아름다움. 이게 어떻게 보면 섹시함이에요, 섹시함. 섹시함이 아닌 아름다움도 있지만 섹시함도 아름다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막 그 인위적으로 마구마구 때려 넣은 게 현재 오타쿠라고 하죠. 요즘은 많이 대중화됐지만 이 미소녀, 데포르메 어떤 원리다. 보호 본능, 아름다움, 그리고 섹시함까지 요런 식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특히 요 고양이를 참고하는 건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아기 어떻게 그려요? 아기는 약간 두상이 머리가 엄청 커요. 머리가 크고 밑에 볼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턱 쪼매랗게 있고 또 볼 해 가지고 코랑 입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이만큼 커. 그쵸? 눈이 이렇게 커요. 그래 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 너무 웃기게 그렸나요? 그래서 애기도 뭔가 은근 속눈썹이 길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징그럽게 그렸네 내가. 그리고 약간 진짜 웃기네 이거. 이렇게 양갈래로 묶은 이거 무궁화 꽃이 그건데 영희? 어때요? 저의 데포르메?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다가 데포르메를 쓴다는 거죠. 이거는 좀 기괴함의 데포르메네요. 그쵸? 영희 아니면 그거 같다. 에나벨. 에나벨 아세요? 아, 왜 좀 이상한지 알겠다. 애기들은 이렇게 눈이 있으면
눈썹이 되게 위에 있어. 그쵸?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이거 아닌가?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그쵸? 그냥 징그러워. 저는 애기 그리는데 소질이 없나 봐요. 이거 참고 자료 한번 봐야 되나? 아기 사진 한번 볼까요? 뭐 분석을 해 봤어야지. 잼민스. 잼민이 특 요런 느낌? 더 악이 없나? 더 악이다. 근데 얘는 제 그림이랑 비슷한데요? 내 그림이랑 너무 비슷한데 이거? 어라? 내가 서양 스타일로 그렸네, 애기를. 요런 거 이미 데포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면 여기 애기도 많다. What? 이 소년 특징. 어른이랑 달라요. 어른 봐봐요. 여기 엄청 이 눈썹 아래쪽이 길잖아요. 이 눈, 코, 입이랑 이런 데 비중이 커. 그러니까 요 두개골 쪽은 비중이 약해요. 근데 애기들은 요 위에 눈썹 위에가 되게 커요.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은 납작하고 머리는 커. 그러니까 얼굴 납작, 머리 더 커? 더 커. 더 애기 같다. 그쵸? 얘도 더 크게 해볼까? What? 이러면 더 애기 아니야? 그쵸? 이런, 이 공식에 대입한다면, 그쵸? 이 얘기 되게 예쁘게 잘 그렸네. 엄청 크죠, 이 두상이. 예, 핀터레스트 이런 거 많네요. 좋은 거. 그래서 어른들도, 이거 딱 봐도 어른인데, 이런 데포르메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그림은. 그래서 머리를 되게 크게 그려요. 그래야 아기 같거든. 그러면서, 이거 봐봐요. 이 실사 그림은 머리가 작아요. 얘는 또 머리가 커. 얘도 데포름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봐요. 노인은 머리가 작아. 얼굴이 엄청 길죠. 이거 봐. 데포름에 들어간 거 눈 엄청 크고, 머리 크고, 눈, 코, 입 딱 오밀조밀하게 다 모아놨죠. 요렇게. 요렇게. 좀만 그려볼까? 이 아이 괜찮은걸? 이렇게 머리 크고, 얘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왜 이렇게 없지? 어린애 특! 귀도 엄청 큼. 턱도 작고요. 귀가 진짜 크네요. 얘는 눈도 진짜 크다. 눈동자가 말도 안 되게 커요. 어떻게 이렇게 눈동자가 클까? 약간 요렇네요. 귀가 더 커 생각보다. 사실 애기라고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눈이랑 막 귀랑 그쵸? 뭐 큰 편이긴 한데 아무리 애기여도 얘는 좀 많이 크네. 모델 할 만하네요. 역시 유전자가 달라. 네, 이런 느낌스 엄청 크죠, 두상이. 어른이랑은 차원이 다른 두상 크기예요. 재밌다. 데포름에 재밌을지도. 이런 애기들이 이런 아름다움이 넘치니까 루미스가 그렇게 그림을 재밌어 했던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나라도 아름다움이 많습니다. 따다! 그쵸. 여기 일단 두상이 엄청 커요, 엄청. 두상 크기가 차원이 달라. 넘사야. 어른은 절대 이 두상이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조금 고쳐볼까요? 귀가 엄청 커. 애 눈이 이렇게 될 수는 있다고 칠게요. 오우, 징그러. 눈이 일단 징그러운데, 그냥? 근데 귀가 일단 커야 되고요. 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눈썹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볼도 이렇게 필요 없어요, 사실. 일반적인 턱을 그려도 이 정도 비율이면 이미 애기처럼 보여. 이거 다시 그리는 게 낫겠다. 이거 데포르메 하려다가 지금 너무 많이 그려버렸네. 그렇죠. 얘 한번 해볼까요? 데포르메 지금. 그러니까 귀가 일단 크고요. 눈을 좀 더 크게 그려. 데포르메는 속눈썹. 그리고 여기서 눈이 여기까지 올게요. 하고 쌍꺼풀, 눈썹. 코도 원래도 작은 사람이지만 이런 느낌으로 그려볼까요? 이 캐릭터는 입술이 관건이에요. 머리도 데포르메를 좀 줄게요. 머리는 이렇게 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가고 이 캐릭터가 보면 여기가 살짝 하트예요. 이렇게 하트 아닌가? 어딘가 하트였어. 여긴가? 얘도 귀까지 그냥 쭉 떨어지고 머리가 커야 되지 참. 머리가 이 정도 라인으로 잡을게요. 얘 너무 방해되는데? 너 나와!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좀 흘리면서 도발하는 거. Hi my sweetheart 이런 느낌? 이거 어떤 모양인 거지? 여기? 아니 여기? 이거 좀 더 지금 데포르메니까 좀 더 얇아도 돼. 더 가녀린 어떤 여성을 표현하는 거야. 그쵸? 야, 진짜 내 스타일 아니다. 느껴지세요? 그림에서?
그리면서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어쨌거나 데포르메가 이런 동정심 유발 그리고 섹시함, 이 사람의 본능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자극적인 그림 소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아름답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비록 과장돼 있고 약간 요런 느낌이지만 자 이쪽도 머리를 이렇게 그려요 그냥. 됐다. 훨씬 더 어때요? 귀엽고 예쁘고 섹시한 느낌이 나시나요? 얘 너무 방해되니까 제가 색칠 한 번만 해 볼게요. 얘는 지워 버려. 영희도 저의 아주 훌륭한 시행착오들이었어요. 이 철수와 영희는. 이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쵸. 철수와 영희는 아주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좋은 교육 자료가 되어 버렸어요. 요런 느낌. 약간의 허술함. 헤어라인의 외곽선을 좀 더 확장시킬게요. 얘는 그래야 될 것 같아. 이렇게까지. 요런 느낌 어때요? 요런 느낌스. 네. 요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타다. 제가 참고한 게 뭐였죠? 이 두상 크게 그리는 아기 같은 이미지, 눈, 코, 입의 비율. 그러니까 저는 눈은 크게, 코 작게, 입 크게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입도 그렇네요. 입도 좀 커도 되네. 애기도 입 크죠? 이렇게 평범하게 그리는데 이 사이가 따다닥 이렇게 눌러버려야 돼. 위아래로 빡. 이 고양이도 눈, 코, 입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죠. 이 고양이 모습 보면 여기에 띠리링 이런 느낌? 그러네. 아이라인에 이렇게 잡고 띠리링 요런 식으로 겹쳐야 되네. 한번 해 볼까요, 얘도? 그러면 얼굴 프레임이 어느 정도가 제일 귀여운지 또 알아내야 되거든요. 요 띠리링 라인에 아이라인, 코가 겹치는 이 입, 코, 입 라인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그게 와야 귀여울까, 적절할까? 요 라인? 두상을 더 크게. 너무 큰가? 또 너무 크면 뇌절이죠? 한번 해 봅시다. 그냥 고양이 눈처럼 그려. 냥. X야 X. 이거 너무 고양이로 그려서 그런가? 사람으로 해 볼까요? 비율이 이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람으로 해 봤자지. 일단 너무 낮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 뭐 물론 모든 데포르메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불쾌의 골짜기를 지나가 버린단 말이지. 눈을 고양이스럽게 그리고 코를 작게 그려 줍시다. 코에 선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코를 나중에 그릴게요. 없어도 돼, 코가 사실. 데포르메에서 이렇게 해 볼까? 애니에서 많이 쓰는 코. 눈썹. 아유. 턱선이 좀 역겨운걸? 잠깐만요. 수습해 볼게요. 제가 수습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항상.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수습을 잘 해. 더. 이 눈은 약간 사이코패스 눈 같아. 안 그래요? 눈도 어떻게 데포르메를 할지 고민을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돼. 요런 느낌은 어떨까요? 요 비율. 지금 비율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비율. 비율 괜찮은데? not bad인데? 왜 송충이 눈썹, 진한 눈썹 줘볼까? 왜 그러고 싶지? 너무 사이코패스 눈이야. 무서워. 이게 묘하게 현실적으로 그려서 그렇다. 이거 눈부터 설정해야 되거든요. 비율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눈을 좀 데포르메를 줘서 그리려면 음, 생략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인 눈은 요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막 점막이 있고 눈동자가 이렇게 있고 동공이 있고 홍채 그리고 요런 데 뭐 빛이 비쳐 가지고 여기 빼고 다 어둡고 막 그리고 여기는 눈두덩이에 그림자가 져서 유난히 더 어두우면서도 이제 속눈썹도 같이 있단 말이죠. 속눈썹. 네. 되게 불규칙적이에요, 속눈썹이. 약간 요런 느낌? 요게 진짜 사실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도 데포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 생략시켜요. 요렇게만 그리거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그리거나 이러고 끝내. 이게 데포름의 스타일이고 글쎄요. 막 진짜 만화체 엄청 데포름에 가면 이렇게 그렸나? 막 요런 식으로도 그려요. 여기서 이제 속눈썹 표현도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되게 두꺼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진짜 속눈썹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건 작가님들의 스타일. 요거는 스타일마다 달라져요. 근데 진짜 만화책 하면 그냥 이런 느낌? 쏙쏙. 아 근데 데포르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 딱 잡아야 돼. 눈이면 눈, 코면 코. 코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코도 요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요런 식으로 끝내는 데도 있고 뭐 점 이러고 끝내는 데도 있고 점 각도도 이래. 요런 각도, 이런 각도 뭐 아니면 진짜 똥 좀 이렇게 찍기도 하고 가로로 이렇게 찍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에 따라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코도 있고 막 눈썹 이래 가지고 부리부리하는 요런 느낌?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 데포르메의 세계는 창작의 영역이라서 결국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눈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정한 건데 이런 느낌이 아니게 될 수도 있고 조맹님 그림 보면 다 형태 이렇게 프레임 뭐 다 이렇게 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뭐 여기도 있고 그래서 막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떤 예쁜 여성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성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다가 본인이 만든 그 아름다운 어떤 아름답다고 생각한 여성 특징들을 다 집어넣어 버려 여기다가. 그게 이제 데포르메네. 제가 보니까 그렇네요. 이 하나에 정해야 돼 나의 길을. 그게 데포르메네요. 이런 스타일들이 많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내 데포르메를 정해야 되네요. 옆모습도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360도 쫙 돌아야 되잖아요 얼굴들이. 그러면 이렇게 딱 해서 아이고 아니 그냥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애초에. 이게 코인 거야. 이게 입 위치도 맨날 달라요 얘네들이.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고 막 요런 식으로 아니면 요런 식으로 아이고 요런 식으로 뭔가 그려지는 거죠. 약간 씹덕체 요 라인이네. 요런 식으로 해서 이거 옆두상이 길어야 돼.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도 가고요. 그러니까 이 코가 입체적이지가 않잖아요. 보면 사람 코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 코가 요 과정이 다 생략됐어. 그쵸? 그냥 요렇게 띵 끝. 뭐 옆에 이런 굴곡도 없어요. 뭐 콧구멍이 어디 있는지 입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없어. 이런 애들은 이제 정면에서 보면 알고 코가 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납작하게 그렸을까 내가? 희한하네. 너무 웃기네. 원래 이제 디지털 하시는 분은 여기 딱 오려요. 올가미로. 여기로 좀 옮겨. 그러면 땡 해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종이 안에서 해결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울게요. 실패작들이 너무 많으면 그림이 어수선해지잖아. 나름 이거 시행착오를 보여주는 그런 건데. 옆에다 그리면 되죠? 그냥. 요런 눈 얼굴? 요런 눈, 코, 입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얼굴이 엄청 납작해지는데? 그래서 초딩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는구나. 눈 바로 옆에 얼굴 라인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붙는 눈을 너무 크게 하고 싶으니까. 네, 공주님 공식 그 얼굴 라인 아시죠? 그런 라인이 되어 버리네요, 저절로. 근데 얘는 얼굴이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도 요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요런 느낌으로 가고 싶단 말이죠.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다시 이 얼굴을 정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유추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럴 것 같아 왠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코라인에서 옆으로 그냥 하고 보면 눈 옆에서 여기로 그냥 뚝 떨어진단 말이지. 코 턱 끝까지. 턱 끝까지 한 번에 굴곡이 없어. 한 번에 뚝 떨어져. 아니 이런 게 말이 되나?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얼굴형이 말이 됩니까? 그래 이게 데포르메다. 하나도 보호 본능이 발현되지가 않아. 보호 본능이 발현이 안 돼. 보호 본능 발현돼야 되는 거 아니었냐고.
조금만 더 고민해 볼까요? 아이고, 볼살이 있으면서 넘어야 돼. 여기 조금, 바짝 붙어서 내려오되 볼살이 있으면서 완만하게 내려야 돼. 페른처럼. 아까보다 훨씬 괜찮네요. 이 영혼 잃은 이 눈동자,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속눈썹. 여기까진 그냥 내려와. 여기서 살짝 볼살을 넣듯이 이 눈, 코, 입이 매칭이 안 되네, 이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얘는 앞으로 오면 약간 요런 입이 얼굴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코가 띵 해서 세로 그리는 게 훨씬 낫네. 이거 눈 뒤쪽은 속눈썹을 표현하는데 앞쪽은 속눈썹을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방에다 뭔가 여기선 위에선 앞에 속눈썹을 위에 속눈썹을 이거 하는데 이렇게 약간 퇴폐적인 눈 하고 귀 완전 아까 그 어린 친구처럼 코난 귀가 이렇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약간 밑에서 위로 보고 있죠.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귀가 너무 작네 이제 보니까 오히려 귀가 더 크자. 물론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지만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임? 이거는 X네요, X. 아예 이게 성립이 안 되네. 이거는 이런 뭐야 이 밤티는. 아 정말 뭐 얘도 없애줄게요. 이거 굉장한 시행착오였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결국엔 데포르메가 측면으로 그렸을 때 굉장히 쉽게 그려진다는 거. 저 정면으로 엄청 헤맸잖아요, 지금. 얘도 그렇고 얘도 사실 밤티거든요.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었어. 데포르메는 처음 그릴 때 측면을 먼저 그려야 돼. 그래야 더 데포르메 하기가 쉬워. 그쵸? 눈, 코, 입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입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없앴다는 거잖아요. 턱 끝으로 한 번에 가서 여기서 탁 들어가겠다. 이 구조가 인간의 옆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리고 해부학적으로도 맞아떨어져요. 여기 해골이 있으면 눈구멍, 여기 코, 되게 이 밤티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옆모습으로 해부학적인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쉽다. 아니, 옆모습으로 데포름에 접근하는 게 훨씬 쉽다. 지금 해부학적인 모습을 보니까 뼈가 에러가 있어서 이렇게 올려줬는데, 이 올리니까 훨씬 또 더 자연스럽네요. 보면,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렇게 하자. 이런 느낌. 눈도 지금 요런 느낌 있잖아요. 탁탁탁 해가지고 이 끝에를 안 이어줘. 이렇게 밑에랑 위에만 딱 이런 눈도 있어요. 생각이 나네 갑자기. 일단은 전략적이네. 옆에서 측면을 먼저 그리고 측면에서 정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측면에서 정면으로. 이러면 접근 방법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네요. 제가 이렇게 데포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알아보면서 정답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데포름에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걸 체험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데포르메라는 범위가.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파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봐봐요. 아까 지금 한 게 해부학이잖아요. 해부학. 해부학이 데프롬에 적용되고 투시도 적용되고 도형화도 적용되고 이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커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태 사진만 보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는 걸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막상 데포르메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어떤 정도의 어떤 스타일의 그런 데포르메를 할지 전혀 정해지지가 않았었네요. 그래서 다음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데포르메를 할지 결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결을 정할 수 있을지 뭔가 감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측면에 대한 그 감으로 데포르메를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시행착오죠. 그래서 그런 데포르메 한 걸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그게 저의 약간 첫 번째 과제로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그릴 때는 눈 그리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눈 그리기를 데포름의 농도까지 쫙 해 가지고 눈, 코, 입, 뭐 얼굴 요렇게까지 한번 다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저도 한번 그림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데포르메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담그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지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거죠. 네. 저는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연구하면서 제가 그림들을 꾸준히 한번 올려 볼 테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저와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그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치를 쌓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